안녕하십니까. 압도적 1등급으로 연승하는 영어 고연승입니다. 2024 3월학평 해설 3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학년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모의고사를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제목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가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막 튕겨나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요, 첫 문장부터 바로 너무 많은 걸 막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가시면서 필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Distance in time is like distance in space. 이런 식으로 단어가 어렵지는 않은데 해석을 했더니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인 거지. 바로 직역을 하면요. 시간에 있어서의 거리는 is like 같아요. 비슷해요. Distance in space. 공간에 있어서의 거리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것은요. 공간상 멀리 있는 것과 비슷한 얘기래요. 계속 가볼게요. People matter. 사람들은 중요하죠. matter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선 동사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해요. 비록 they live thousands of miles away. 수천 마일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들이래요. 자, 그리고 likewise. 마찬가지로 있잖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를 반복할 때 쓰는 말입니다. They matter. 사람들은 또 중요하거든요. They matter. Even if 비록 있잖아. They live thousands of years hence. hence라는 건 여기서 지금부터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현재 시점부터.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지금부터 수천 년 멀리에 사는 사람도 그럴지라도 중요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빵 하고 나와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 both cases, 먼 곳에 살든지 아니면 저 먼 미래에 살든지 간에 얘기예요. 시간상, 공간상 상관없이 both cases, it's easy, 쉬워요. to mistake, 잘못 생각하기가 쉽대요. mistake distance. 거리라는 것을 뭐로? for unreality. 비현실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좀 높답니다. 쉽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은 나한테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계속 봐줘야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또 to treat the limits of w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뭐라고 취급을 한답니까? treat,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을 해요? as the limits of the world. 세상의 한계. 그러니까 세상 거기서 끝나는 거야. 다만 내가 못 볼 뿐인데 내가 보는 게 세상에 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랑 공간에 있어서 즉 저 먼 후 세대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대상이고요. 저 멀리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구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온다라는 말이에요. 뒤에서 더 구체화가 됩니다. But 하지만 있잖아. Just as the world does not stop at our doorstep or our country's borders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But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just as 마치 뭐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죠. Just as the world. 자, 우리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아요. 문 열면 어때요? 다른 세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or 혹은 있잖아. Our country's borders. 우리 국가의 국경이에요. 국경이 이 국경 거기에서 딱 멈추지 않는 것처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neither does it stop. neither이라는 부정적 표현 때문에 이렇게 도치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With our generation or the next.
지금 앞에 있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 위치에 대한 얘기였어요. 공간에 대한 얘기였고 뒤에 있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들아? 시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세대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우리 세대 바로 다음 세대 or the next 다음 세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세대는 거쳐 가서 뭐 100년, 1000년 이후에도 사람들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se ideas are common sense. 이거는 그냥 상식이래.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랍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 이런 얘기.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Common sense. Popular proverb says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유명한 속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Says goes like, goes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죠. 동사로. A popular proverb says, a popular proverb goes like 이렇게 가요. 이런 세상, 어떤 사회냐면 사회가 grows great. 아하, 이렇게 많이 자라난대요. A society grows great. 굉장히 엄청난 사회로 자라난답니다. 언제 그렇게 자라나냐면 얘들아, when old men, 노인들이요, plant trees, 나무를 심는데 어디에다가 under whose shade they will never sit. 본인들이 절대 앉지 못할 그런 나무의 그늘, 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을 때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심은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주는 그늘을 본인도 만끽을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사회가 진짜 제대로 great하게 굉장히 위대하게 자라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가 당장 우리만을 위해 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해라고 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간보다도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예비해줘야 돼. 배려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쯤 오면 여러분이 이제 좀 잡아가셔야 돼요. 아,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구나. 그래서 필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한 문장을 던졌다 그러더라도 뒤에서 계속 구체화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When we dispose of radioactive waste, dispose of 처리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우리가 있잖아. dispose of 버려요. radioactive waste 하게 되면 방사선 폐기물을 버릴 때 we don't say 우리 이렇게 말 안 해. 어떻게 말 안 해? Who cares? 누가 상관해? 이런 말 안 한대 얘들아. 누가 상관해? If this poisons 만약에 이 방사선 쓰레기겠지 얘들아. 이 폐기물이 poisons people centuries from now. 지금부터 몇백 년 후에나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다고 한들 누가 상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 미래에 있는 후손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Similarly, 이런 식의 접속사를 봤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의 논리가 비슷하게 라고 하니까 반복이 되겠구나. Few of us. 조심해야 돼. 왜 얘들아? few라는 단어에 어가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거의 없다라는 소리예요. few of us. 우리 중에 거의 없대요. who care about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라던가 pollution을 기후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오염이죠. 오염에 대한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do so. 그렇게라는 거죠.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 문장의 앞에서 주어에서 뭔가 부정적인 표현 few라던가 none, no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편안하게 해석하고 싶으시면 동사를 그냥 부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solely for the sake of people alive today. 오로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뭐다? 대부분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갑니다. We build. 자, 그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라는 포인트로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딱 좁혀졌어요, 얘들아. narrow down 되었다 그래요. 영어에서는 narrow down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We build museums. 그 다음에 and parks. 우리 뭘 만들어? 우리는 박물관도 만들고
parks, 공원도 만들고, 그죠? And bridges that we hope that'll last for generations. We hope. 우리가 바라건대. 삽입이 된 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라건대 아주 수세대 동안 last, 지속이 될 그러한 bridges, 다리. 그죠? 다리를 만들었는데 막 다 무너져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우리만 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We invest in schools. 우리는 학교에 투자를 해요. 학교가 돈을 벌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 투자해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And long-term scientific projects.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과학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하는데 왜요? 지금 당장 장기적이니까 뭔가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We preserve paintings. 우리는 어떤 것들을 paintings, 뭐 그림이라던가 전통이라던가 언어 이런 것들을 보존해 나갑니다. 미래를 위해서. We protect beautiful places. 우리는 아름다운 곳을 지켜나가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 다 무슨 얘기야, 얘들아? 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we don't draw clear lines. 우리는 명확한 선을 빡 하고 그리지 않습니다. 명확한 선을 그리지 않아요. 그렇죠?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our concern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우리는 현재랑 concern이라는 거는 우려야, 우려. 걱정, 우려 혹은 관심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대한 관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관심 혹은 걱정 그 사이에 명확하게 싹 그어놓고 이건 나중 얘기야, 이건 지금 얘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Both, 이 두 가지가 다 are in play. 작동하고 있다. 두 가지에 대한 그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다예요.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상태로 be in play가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는 그 영향 밑에 있는 거야.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How to be present. Discover the benefits of here and now. 여기는 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냥 현재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틀렸어요. 어떻게 how to be present. 현재에 살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봐라. 그죠? 현재만 얘기를 하게 되면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The power of time management. 뭐가 틀렸어요? 시간에 대한 건 괜찮은데 매니지먼트는 관리거든. 시간 관리의 힘. 막 이런 거야. 뭐 10분을 쪼개서 써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죠. The key to success. 어디에? 성공의 핵심. 너무 아닌 거예요.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 너무 아니었어요. Why is green infrastructure eventually cost effective? green이라고 하면 친환경 아닙니까? 친환경 infrastructure. 친환경에 대한 어떤 기반 시설이 결국에는 왜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어떻게 왜 절감시키냐라는 거였어요. 비용 절감도 아니고 얘들아. 친환경 이것도 너무 아니죠. 그죠? 오답이 막 매력적인 오답은 아니었어요. 1, 2, 3번이 Solving present day problems from past experiences. 저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과거 막 이런 식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근데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있잖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래요.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는 나왔는데 과거의 경험에 입각해서 뭔가를 해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뭐가 틀렸어? 과거의 experience가 아니라 우리는 좀 앞을 내다보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아니고요. How we act beyond the bounds of time. perfect 하죠. beyond the bounds of time 하게 되면 시간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래 세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확한 얘기죠.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beyond라는 전치사 처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셨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정답이 명확히 보이셨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전치사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왔는데 25, 6, 7, 8 요 포인트 있잖아요, 얘들아. 듣기 풀 때 많이들 푸시죠? 특히 도표 있잖아? 듣기를 풀면서 나는 도표를 틀린다. 이런 친구들은
듣기만 들어야 돼요. 알겠죠? 도표 너무 헷갈리니까 그런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빨리 푼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풀고 틀리면 그 다음에 사고가 내가 다시 맞는 사고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푸시면 좋겠고 자 근데 이번 도표랑 그 파트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도표를 딱 보면 changes in pet population 이렇게 나오는데 population은 사람에 치면은 인구일 거고 여기서는 pet은 반려동물이니까 개체수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bove graph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는 데 있잖아. pet population changes 바뀐 거래요. 이 개체수 변화가 반려동물 개체수 변화가 80년부터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바뀐 걸 보여준대. 첫 번째부터 볼게. The population of pet dogs was higher than 높았어요. 그죠? 보니까 여기가 강아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있거든. 그래서 pet dogs 강아지의 경우에는 더 높았습니다. 혹은 equal 똑같았대요. To that of pet cats. 강아지랑 고양이를 비교하고 있죠. Except for 뭐를 제외하고는 the year 2000. 이때를 제외하고는 강아지가 더 많았대요. 강아지가 더 많았어요. 강아지가 더 많았나요? 많았나요? 비슷하고 많았나요? 맞네. 이거도 있으니까 얘들아. 맞는 진술 괜찮죠? 편안하게 갑니다. 2번 가볼게요. 90년대 볼게. 90년대에는 차이가 있었거든. Population of the pet dogs and the pet cats was less than 1 million. 100만 밑으로 차이가 있었는지 볼게요. 90년대에 이거 빼보는 거예요. 7.4, 6.8 바로 빼더라도 7.4에서 1 빼면 6.4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less than 정확한 표현 맞았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2020년 가볼게요. 2020년 The population of pet dogs reached its highest point. 자, 2020년에 우리 강아지의 개체수가 최고를 빵 찍었대. 맞나요? 띠르르르 봤더니 빵 찍은 거 맞습니다. 근데 있잖아. Yet, 그런데 it is still less than, 그래도 less than the double. double, 2배보다는 적었대요. 2배보다는 적었대요. double이라는 건 2배입니다, 얘들아. 2배. 누구의 2배예요? The number of pet dogs in 1980. 1980의 pet dogs의 2배보다는 적었다. 이미 5.61에서 2배 하면 10을 훅 넘어버리는데 적은 숫자가 맞죠? 9는 맞는 진술입니다. 됐어요? 또 가봅니다. 4번 가볼게요. The population of pet cats reached its highest population. 자, 이번엔 고양이 볼까요? 고양이의 경우는 최고치를 갔어. 언제? Of 8 million in 2000. 2000에 8 million 최고치 맞아요? 고양이 봤더니 최고치 맞는데 여기도 최고치네요. And it is the same in 2010. 2010년에도 똑같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괜찮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Although the population of pet cats decreased from 2010 to 2020, 이렇게 갈게. 비록 있잖아. 이 고양이의 개체수가 줄어들었거든요. 2010에서 2020으로 갈 때 고양이의 개체수가 줄어들었나요? 네, 줄어들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긴 한데 the population of pet cats in 2020, 2020년에 pet cats 여기 7.5의 경우에는 still exceeded 초과하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7.5가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That of pet dogs in 2020. 2020년. 2020년에 that of pet dogs 하게 되면 개체수죠. 초과했나요? 전혀 초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뒷부분의 얘기가 틀린 진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26번이랑 26, 27, 28 이렇게는 조금 빨리 풀잖아? 빨리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선지를 좀 먼저 읽으면 좀 편해, 얘들아. 26번은 선지가 이제 1번부터 가는 거 이렇게 여기부터 읽으면서 위아래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자 이분은요 was born into a Jewish family. Jewish 하게 되면 유대인 가족이에요. 모스크바의 유대인 가족에서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921년에 그랑 his family left Russia. 요게 이제 딱 1번의 선지에 대한 진술 아니니까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죠? Eventually 결국에는 settling in 어디에? 벨지엄, 벨기에에 정착을 하셨대요.
So his parents, 그의 부모님께서는 그를 encouraged, 독려했어요. To become a lawyer.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지 2번 딱 되죠. 변호사가 되기를 권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and he first studied law at the Free University of Brussels. 브뤼셀의 Free University에서 법을 처음에 공부를 했대요. It was then.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that he became interested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research. 바로 그때 심리학이죠. 심리학과 행동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음 거는 얘들아, Free University of Bruxelles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공부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In turn, 그 다음에 봤더니 reading about these subjects sparked his interest in chemistry. 자, 그 다음에 이런 subject, 막 여러 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과목들은요, 그의 interest in chemistry, 화학에 있어서의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spark라는 거는 불씨잖아요. 그 불씨가 팍 튀게 만든 거예요. 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학적인 과정이 affect, 영향을 줘요. The mind and body. 인간의 이 몸과 어떤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rop out of law school. 자퇴를 했답니다. 법대를 자퇴를 했어 결국에는. So Prigogine then studied chemistry and physics at the same time at the Free University of Brussels. 이게 지금 선지 몇 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hemistry랑 physics를 화학과 물리학이죠. 화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그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1941년에 Free University of Brussels의 교수직 수락이 얘들아. 교수직을 언제 수락했는지 한번 볼게요. He obtained the equivalent of a master's degree. equivalent 하게 되면 동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 알아놔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 동등한 것. master's degree와 동등한 것을 그는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In both fields, 두 가지 분야에서 화학과 물리학 두 개 다 해서 1939년에 그리고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교수직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 He obtained a PhD doctorate, 그래서 교수님, 박사죠, 박사. 박사 학위를 어디에서? 화학에서 받으셨고요. 1941년에 잠깐만 근데 1941년이라고 이미 4번에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계속 가볼게. 교수직에 대한 얘기가. 근데 이때 여기에서 he accepted the position of professor in 1947 이랬어요. 교수직을 오케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1947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4번 선지가 틀렸어. 이렇게 가시는 거죠. 됐죠? Considered one of the founders of complexity science. complexity, 복잡성의 과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라고 사려가 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생각이 되는 일리아 프리고진은 이라는 분사 구문이죠. was awarded 상을 받으셨습니다. Nobel Prize in Chemistry 화학에 있어서 노벨상을 1977년 수상하셨대요. 해당 내용은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확하게 잘 나왔고 정답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역시 선지를 보면 돼. 근데 이제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지가 뭐였냐면은 금고를 열 때 비상 열쇠를 사용해야 되냐 이거였어요, 얘들아. So electronic safe는 여기서 안전한 게 아니라 금고예요. 금고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이거든. 그래서 금고를 어떻게 여냐 보니까 opening the safe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열 때 upon first use 처음에 열 때 upon 뭐뭐 할 때 그럴 때 user should open the safe with the emergency key. 여기 있잖아. 비상키, 비상 열쇠를 가지고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비상 열쇠에 대한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번 뭐 문제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A 건전지 4개, 녹색불 깜빡 이 얘기예요. 그거 먼저 읽으면 훨씬 편해, 훨씬 빨라 얘들아. Inserting the batteries. 배터리 넣을 때 있잖아. AA 배터리 4개를 insert 얘는 삽입하다예요. 넣다. 됐죠? And the green light will flash. 그러면 green light가 flash 할 겁니다. 초록색 불이 깜빡일 겁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됐어요. 3번은 뭐냐면 녹색과 빨강불 둘 다 켜져 있으면 건전지 교체야. 건전지 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여기는 건전지 넣기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만약에 green light랑 red light가 둘 다 불이 켜져 있으면 그때 건전지를 교체하세요. 잠깐만. 건전지 교체 나왔습니다. 둘 다 켜져 있으면 건전지 교체해야 된다. 아, 여기에 있었네. 3번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잡고 가고요. 4번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얘들아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면 녹색 불이 3번 깜빡인다 그랬어요. 3번. 뭔가 이제 녹색, 빨강색 막 몇 번 깜빡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 선지는 이미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에서. 패스워드를 세팅할 때는 with the door open 이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금고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press the reset button. reset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요. reset 버튼을 누르고 then 그 다음에 input 그 다음에 넣어요. 뭘 넣어요? 4-digit 4자리의 패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press the enter button. 그 다음에 enter 버튼을 누르래요. 또 됐지 얘들아? When the new password is set, 새로 이게 세팅이 딱 되면 the green light, 초록불은 will flash twice. 2번 깜빡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3번 깜빡인다라는 말이 나온 4번은 틀린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이냐면 잘못된 비밀번호 입력은 경보음을 울릴 거다 이 얘기였어. Opening the door with a password. 패스워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열려고 하면 input your password and press the enter button.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넣고 엔터 누르면 되는데 caution.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또 5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너가 잘못 패스워드를 넣잖아? 그러면 뭐 셋오프는 이게 울리다야. 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off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게 꺼지는 건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울리답니다. 울리다. 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정확하게 5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는 일치하는 거야. 얘들아 일치하는 거. World Poetry Day Competition. Poetry라는 건 시고요. 시 뭐 읽는 대회야. 그죠? 시 대회래요. 시의 날 대회 행사. 자,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선지부터 보면 첫 번째 선지는 뭐냐면 주제가 뭐냐예요. 주제는 예상을 했던 순간들이래. 볼게요. In honor of World Poetry Day, let's experience, 경험해 봅시다. The power of words, 이 말의 파워를 경험을 해봅시다. With our poetry competition, 우리의 이 시 대회를 통해서 아직 주제 안 나왔어. competition 디테일을 봤더니 여기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이래요. 거꾸로 나왔습니다. 그죠? 1번에 해당하는 내용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금 일치하는 거 찾는 거야. 데드라인 바로 나와. 어디 있어요? 2번 마감일 2024년 3월 21일 봅시다. 2024년 3월 21일 뭐야? World Poetry Day 정확하네요. 벌써 나왔어.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3번도 계속 볼까요? 18세 이상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몇 살이 갈 수 있는지 볼게. Age, only those are under age 18이야 얘들아. underage. 그러면 이제 18살보다 밑에여야 되죠. 밑에. 이 친구들만 참가할 수 있어요. 3번에 대한 내용이. 틀렸죠? 4번 가볼게요. 뭐냐면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만 워크숍에 참여하냐. 워크숍 누가 참여하냐 이걸 가는 거야. Poetry workshop. 워크숍 나와. All participants can join our poetry workshop. 이미 또 틀렸어. 바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join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Led by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주최를 하는 주관을 하는 그러한 poetry 워크숍을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4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 이미 답 골랐고요. 제품은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 방법. 직접 또는 이메일로. personally 바로 핸드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봤더니 어떻게 참가를 하냐. Compose your poem inspired by the theme. 이렇게 됐는데 compose your poem inspired by the theme. 주제에 의해서 당신이 영감을 받은 그런 시를 써보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당신은 your piece. 당신의 작품을 only through 오로지 이메일만 된대. 그럼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 맞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2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9번으로 갈게. 29번은 어법이었거든요. 어법인데
내용이 조금 또 추상적이어가지고 내용상 좀 파악하는데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법을 풀 때 모든 내용을 파악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물어보는 내용이 너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동사 자리 아니면은 뭐 관계사. 작년 수능의 경우에는 관계사를 물어봤었죠. 항상 그냥 무조건 이 두 가지 정도는 1, 2, 3, 4, 5번 선지 중에 하나, 두 개는 무조건 관계사, 그죠? 아니면은 동사 자리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자리 정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내용을 막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조금 더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팁이고요. 자, 우리는 해설을 해드리는 자리니까요. 해석을 하면서 가볼 거예요.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했으니까 문화를 건너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과정 아니야? 그 과정은 있잖아. Challenges. Challenges 하게 되면 도전을 하는 거. 뭔가 너 틀렸어. 뭔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hallenges. The very basis. 바로 그 근간에 도전을 한대요. 그 근간을 뭔가 힘들게 만든대. 무슨 근간이에요? 어떤 근간이냐면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존재로서 as예요. 문화적인 존재로서. 선생님 독해할 때 as는 앞뒤 상황이 같다라는 걸 상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문화적인 존재로서 who we are,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바로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가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 내가 누군지라는 것에 대한 그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게 흔들린다. 힘들게 만든다. 근데 보면 it offers opportunities. 기회도 주는 거래요. 힘들게 하는 거긴 한데 it offers 거기서는 기회가 있대. It offers opportunities for new learning and growth. 새로운 배움과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So being uprooted from our home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야. 왜냐면 근데 root도 알고 up도 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up이라는 거는 위로 올리는 거고 root는 어디예요? 뿌리잖아, 얘들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를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거꾸로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려서 위로 올려버린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내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경험은 being uprooted. 뿌리째 뽑히게 되는 것은 하고 바로 1번 나왔어. 자, 그럼 요거는 무슨 거를 뭘 물어보는 거냐? 1번은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brings us 하면서 수일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얘가 동사 역할을 잘하니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라고 앞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동명사 주어가 됐어. 뿌리째 뽑혀서 거꾸로 뒤집혀지는 것은 하고 동명사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동사 역할을 하는 brings us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냐면 understanding. 이해를 하도록 해준대요.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가 이해한다. 뭘 이해를 하냐? Not only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해를 한대요. 우리는 of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새롭게 간 환경에 있는 사람과 culture, 문화에 대한 걸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1번도 이해하고요. 2번도 이해하는 거예요. But of ourselves and our home culture. 우리의 고향 문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해를 하게 된대.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곳에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새로운 곳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비록 있잖아. difficulties that can arise. 떠오를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죠? 나올 수 있는. 어디서부터? crossing cultures from 이렇게 문화를 건너가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are often shocking. 진짜 놀라울 수도 있대.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대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러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대, 얘들아. 그렇기는 한데 계속 가볼게. 성공담도 항상 있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그 새로운 문화에 정착을 해서 적응을 잘해서 막 성공을 하는 그런 얘기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rather becaus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우리가 겪는, undergo는 겪는 거예요.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 오히려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미국에 갔어. 그러면은 막 우리나라에서 이랬는데 저기서는 왜 저래? 이런 상반되는 모순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불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심하게 그것 때문에 그거 덕분에 우리 뭐 한다고요? When we cross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우리는 점점 더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 이렇다라는 걸 깨닫는데요.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uniquely privileged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특혜를 받았다라는 걸 깨닫는데요. 자, 지금 얘들아 여기에 있는 2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부사 자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부사 자리.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대상은 명사 빼고 다. 여기서는 뭘 꾸며줘요? 우리가 특별히 특혜를 받은 그죠? privileged를 정확하게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잘 꾸며주고 있어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친구예요.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럼 특혜를 어떻게 받은 거냐? 뭐 하라고 특혜를 받았냐면 to defin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의를 내린대. 어떻게? anew. 새롭게. 이거 부사예요. 새롭게. 몰랐으면 아셔야 할 단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명확성과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가지고 근데 이건 어떤 거예요? That we could not 우리가 have cultivated without leaving home 집을 떠나지 않고는 즉 이런 식으로 다른 환경에 가지 않고는 배양하기가 힘들었던 cultivated 우리가 계속해서 끌어내기가 힘들었던 걸 오히려 명확하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오게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미국에 갔기 때문에 알게 되는 나만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예를 미국 간 얘기로 들고 있으니까. 자,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이렇게 갔는데 adapting to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니? 이건 것 같아. 자, ing가 붙은 형태인데 주어 동사 일단 잘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그러면 is 동사가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adapting이라는 친구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동명사죠, 동명사. 동명사. 사실상 1번에서 물어본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명사로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니? 이거였어. 너무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 그치? adapting to 하는 것은 하고 스위치도 잘 됐거든. 이거는 survival, 그냥 살아남는 것 그 이상이래요. 살아남는 것 이상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있잖아. 삶을 바꾸는 여행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살아남고 내가 거기서 잘 살았다 적응했다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싹 바뀐다라는 거예요. 생존 그 이상을 넘어선 뭔가 새로운 탄생인 거지 어떻게 보면. So it is a process of becoming. 되는 과정이래요. 이건 되는 과정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personal reinvention. 개인적으로 내가 막 새로 재창조가 되고요. transformation 변화하고요. growth 성장하고요. reaching out. 내가 막 뻗어나가는 거야. 어디? beyond 넘어서서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내 존재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존 그 이상의 것이 되겠죠. Crossing culture를 한다라는 것은. 그 과정은 does not require, 이거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뭐를? That we abandon,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We should abandon 이겠죠. We should abandon.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 should가 생략된 형태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당위성의 말로 해야 한다. 이 말로 해석이 됐을 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의미하진 않아. 뭐냐면 우리의 예전 성격을 버려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cultures, 문화를 버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난 것 같은데 we were born 이 친구가 나왔어. 그리고 우리한테 4번에 뭐가 그어져 있죠? 관계 대명사가 싹 밑줄이 그어진 상태에서 얘를 너가 한번 맞는 얘기인지 알아봐봐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앞의 얘기와 the culture, 문화와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요 의미를 좀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연결을 좀 시켜봐야 되라. 우리가 문화 속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We are born. 그리고 culture.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면 문화와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그 관계를 정의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문화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접속사에다가 대명사 역할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만든 게 관계 대명사거든. 그러면 앞에 꾸며주는 대상인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형태로 뒤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어. 완전한 문장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으로 보나 의미적으로 보나 이 형태로 보나 어색합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 친구는 아까 우리는 문화 안에서 태어났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into which와 같은 형태로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가 합쳐진 형태로 가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틀린 진술이 틀린 어법이 되겠고요. 문제가 되겠고 rather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성격이랑 이런 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예요. 오히려 it compels us 우리한테 강요를 한대. 뭐를 강요하래? To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라. 그치? 나도 몰랐던 내 스스로. 그래야 재창조가 될 거 아닙니까? ourselves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For the first time. 처음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발견하라고 한대요. 뭐뭐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발견한다. Find 찾습니다. 누구를? 내 스스로를. 누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find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이 동사를 하는 주체와 동사를 받는 주체가 같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self 같은 게 붙은 제귀대명사라 그래요. 제귀대명사. 내가 나를 다시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로 다시 돌아온다, 회귀하는 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특히 그러한 문화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 내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으로 갔어. 근데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적응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이런 뭐 특정한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culture invariance입니다. 이런 게 뭐라고 얘들아? aspects, 측면들이래요. That we hold dear. 우리가 소중하게 내가 가지고 간직하는 그런 측면들. And refuse to compromise. 그리고 나 타협 안 할 거야. 나 이거는 내가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들이 뭔지 스스로 깨닫게 된대. 어떨 때 내가 cross borders 하게 되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나 스스로를 오히려 깨닫게 된다. 이게 지금 지문의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while it has been 문맥상 다음 문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우리는 다음 문제 30번은 이제 어휘죠, 어휘. 그래서 어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geometric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hidden in a small enclosure, 엄청 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while이라는 요 접속사가 앞에 먼저 빵 하고 들어가 있잖아. while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반면에라고 해석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파악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while이랑 어디까지가 붙어있는 절인가 얘를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 요 파트는요. 첫 번째 문장 특히 이 1번이 나오기 전까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셔야 돼요. 문장을 날리시면 안 되겠고 가장 꼼꼼하게 읽으셔야 하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비록 있잖아.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rely 오로지 exclusively 오로지 rely on 의존한대요. 어디에? 기하학적인 정보에. 기하학적인 정보라는 거는 공간에 대한 어떤 수리적인 형질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하학적인 정보예요. 그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그래서 조금씩 끊어서 가는 거야.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geometric 정보만 쓴대요. 근데 이 물건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여기 있어. 작은 에워싸인 장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장소에 숨어있는 물건의 장소를 알려면 그 장소에서 숨어있는 물건을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기하학적인 정보만 쓴다라는 게 밝혀졌대요. 그렇기는 한데 exclusive use of geometry does not 반면에로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이 기하학에 오롯이 기하학만 사용한다라는 것은 does not occur, 발생하지 않아. 어디서? 넓은 장소에선 발생 안 한대. 여기서 좁은 장소랑 큰 장소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요건 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장소에서는
뭐를 쓴다고 얘들아? 기하학적인 정보를 애기들이 쓴대요. 근데 좀 큰 장소, 넓은 장소로 가면, 더 넓은 장소로 가면 기하학적인 이거를 항상 그것만 쓰는 건 아니래. 기하학적인 것을 오로지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기하학 온리인 거지. 기하학 온리고 얘는 오로지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비록 있잖아. In a small room, 작은 방에서 애기들은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정보를 도입하는 걸 못한대요. 어디에서? 조그마한 데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하지 못한대. 뭐에 대한 정보? Non-geometric features, 기하학적이지 않은 특징에 관한 정보. 기하학적이지 않다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색깔에 대한 건 기하학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긴 한데요. Although they used, 애기들은 used, 사용해요.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a larger room. Both types of information. 두 가지 정보 다 넓은 곳에선 쓴대. 어디? 넓은 곳에선 오로지 기하학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어때 얘들아? 여기에서는 기하학적인 것도 쓰고요. 넓은 장소에 가면 애들이 색깔, 기하학적이지 않은 정보도 쓰고요. 기하학이라는 말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냥 애들은 이런 정보를 써. 이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런 발견은 뭘 시사하냐면 이 기하학적이든지 아니면 혹은 그리고 기하학적이지 않은 정보가 may be combined. 어떻게 되는 거야?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In a weighted fashion. 조금 더 가중된 방식으로. 가중됐다라는 게 뭐야? 얘랑 합쳐졌으니까 조금 더 가중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애기들이 기하학적인 정보만 쓴다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정보를 다 쓴다. 지금 계속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계속 geometry라는 이 기하학은 아마도 maybe invalid. 유효하지 않아. 기하학은 유효하지 않대요. 기하학은 유효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가 가볼게. Because 왜냐하면 it is more stable. 더 안정적이야. Across time.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이야. 뭐보다? Non-geometric information. 기하학적이지 않은 정보보다. 잠깐만요. 여기에 앞뒤 내용을 판단을 하실 때 얘들아 이런 식으로 because 원인이 나왔잖아요. 논리의 맥을 짚어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접속사가 나왔다 그러면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더 스테이블하다 그랬어. 안정적이라 그랬어. 더 안정적이면 더 좋지 않아요? 더 안정적이면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유효하지 않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문장 자체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invalid라는 이런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오히려 그게 더 좋아 이렇게 해야지. 왜냐? 시간에 따라서 더 안정적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더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니까 이 얘기거든. 그래서 뭐가요? privileged와 같은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더 써먹을 구석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Whether or not non-geometric landmark information is combined 뭐든지 간에 이렇게 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가 합쳐지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랑 합쳐지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지오메트리랑 기하학이랑 합쳐지든지 아니든지 이게 뭐가 됐던지 간에 이런 사실은 may depend on 뭐에 따라 달라진대요. 생태학적인 유효성에 따라 달라진대. 뭐에 대한? Non-geometric features. 기하학적이지 않은 특징, 뭐 색깔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태학적인 유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더 큰 특징들이 있을 건데 maybe more stable. 더 안정적일 거야. 더 큰 특징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stable 하니까 당연히 reliable. 긍정적인 얘기 계속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더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애기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기하학적인 특성보다도 뭐 색깔이라던가 뭐 이렇게 자기가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더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Further, 조금만 더 가보면 다양한 mobile animals, 다양한 움직이는 동물들은 이거예요. 움직이는 동물들은 give more weight, 더 강조한대요. 무게를 둔다라고 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nearer, 어디에 대해서? 더 가까운 것에 대해서 to further landmarks in estimation, 본인들이 추정하기에
더 먼 랜드마크보다 가까운 애들한테 조금 더 무게를 둔다. 조금 더 걔네들을 눈을 더 가게 만들어준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consistent with 이거는 consistent 일관적이래요. 뭐랑 일관적이에요? Webster's Law, 웨버의 규칙인데 웨버의 규칙은 뭔지 볼게. 가까이 있는 걸 조금 더 크게 보는 얘기랑 일맥상통해야 돼요. Smaller distances, 더 작은 거리가 would be coded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코딩이 돼서 해독될 것입니다. 더 먼, 더 큰 거리보다. 그치? 왜냐하면 가까워야 크게 보이니까. 가까워야 크게 보이니까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뒤에 일관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invalid하다라는 말이 이미 그냥 이 because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서 틀렸다. privileged와 같은 단어로 변화를 주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바로 풀어보겠고 31번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1번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dexterity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에 해당하는 이 문장이 해석이 좀 어려웠어. 그래서 빈칸 문장은 선생님 먼저 보는 거 알고 계시죠? 보면 그 결과 하면서 are writing an oral story. 우리가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전으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게 점점 conventional, 전통적이고 그냥 비슷한 방식으로 간대요. And literal.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방식으로 간대요. With an accompanying of, accompanying이라는 건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뭐 같이 들어와. 뭐가 같이 들어오니?에 대한 걸 보셔야겠습니다. Spontaneity and originality. Spontaneity라는 건 즉흥성, originality, 독창성에 대한 뭐가 같이 오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쓰기 그리고 말하기, 이야기를 말하기 이것 같은 것들은 즉흥성과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오니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니. 됐어요? 즉흥성과 독창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우리의 말하기와 쓰기는 이 표현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From about ages 8 through 16, 뭐 8살에서 18살 요 정도에 보면 our manual dexterity. manual 하게 되면 다 손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손으로 하는 재주. 뭐예요? 손재주예요. 우리의 손재주는 있잖아. has strengthened. 강화가 되거든요. through 계속해서 개선되는 eye-hand coordination. 눈과 손에 맞춰가는 coordination, 조정이에요, 조정. 눈에 따라서 내 손이 가고요. 손에 따라서 손이 어디 가는지에 따라서 내 눈이 가고. 이렇게 조정돼서 맞춰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면서 손재주가 생겨난대요. 손재주가 강화가 된답니다. There is considerable improvement in handwriting skills.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스킬에 있어서, 글을 쓰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대요. 손으로 글 쓰는 능력. 우리는 gain, 가지고 와요. mastery, 숙달을. 뭐에 대한 숙달을? over the mechanics of language. 언어의 기술에 대한 숙달을 가지고 온대요. 우리가 눈이랑 손이랑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같이 맞춰가는 코디네이션 과정을 통해서 언어의 기술을 숙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들아? 언어의 기술을 숙달하는구나. 왜 이걸 포인트로 가? 빈칸 문장 안에 oral이라는 표현, oral story, 그죠? 그 다음에 writing, 다 언어에 관련된 거잖아요. 언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정보를 더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gradually eliminate, 우리는 뭐를 없애냐? eliminate the logical gaps in our stories, 우리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야기도 우리 빈칸에 나와 있던 얘기죠? 조금 더 볼게요. 이야기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갭, 채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어. 이 거리 갭들을 없애 나간대요.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없앤다라는 거죠. characteristic.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인지의 초창기 단계에 있어서의 특징이래요. 인지 초창기는 애기지, 애기. 애기들의 그 인지 단계에 있어서 특징인데 그 우리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없애 나갑니다. 커가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As intense preoccupation with the whole vision, intense preoccupation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집착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집착. 어디에 집착을 해요? 전체적인 vision, 전체적 시야에 막 집착을 하는 거야. 이게 gives way to 길을 터주는 거예요. 길을 주는 거야. 뭐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막 집착, 전체적인 모습에 집착하던 게 어디로 가요?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만 막 얘기를 했었더라면 이제는 정확해야 해라는 포커스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whole vision이란 전체적인 맥락만 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뭐로 갔어요? 정확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니에 대한 걸 찾아주시면 돼요. 독창성과 spontaneity, 즉흥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됐니? 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근데 spontaneity and originality는 어떤 거냐? characterize our earlier efforts. 우리의 초창기의 노력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즉흥성과 막 독창성. 애기들은 막 그 자리에서 뭔가가 막 나오고요. 독창적으로 막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됐니?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니? 어렸을 때 이런 모습들이 변해가면서 at this stage 바로 그 단계에서 바로 빈칸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강력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게요. 바로 그 단계에서 우리의 어휘는 firmly 굉장히 강력하게 근거를 가진대요. 뭐라고 얘들아? 논리성을 띠게 되는 거지. 우리는 써요. Words everyone else uses.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을 쓴대. 이게 뭐랑 연결되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을 쓰는 거는 conventional and literal.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커가면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고요. 내가 쓰는 말은 어떻게 돼? 내 독창적인 말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독창성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뭐라고요? 없어지게 된다. 독창성과 하고 싶은 얘기죠. 독창성과 즉흥성에 대한 얘기는 어떻다? 점점 더 사라지게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We have little need. 우리는 필요가 거의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어? Invent metaphors to communicate.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metaphor이라는 이 어떤 은유를 지어낼 필요가 전혀 없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대로 하면 돼요. 독창성이 어때요?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By now, 자 이제쯤 우리는 알아요. We know that. 뭘 아냐? A star is. 이 star, 이 별이라는 것은 is a hot gaseous mass floating in space. 무슨 말이냐면 이 별이라는 거는 우주에서 떠다니는 뜨거운 가스 덩어리라는 정말 이 팩트 그 자체를 안다 이거예요. 그냥 팩트 그 자체를 안다. 그래가지고 in contrast to 반면에 in our innocent stage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별이 정확한 이 별의 어떤 모습을 모르잖아 얘들아. 이게 뜨거운 가스 덩어리인지 아니면 그냥 밤하늘에 뭔가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건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되게 순수한 시절에는 when we noticed 우리가 그 별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Look, that star is like a flower without a stem. 줄기가 없는 꽃 같아. 저거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 사실 논리성이 없는 말이지. 논리성이 없는 말이고 그냥 비유하는 말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이런 독창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막 비유도 하고 자기만의 표현을 하겠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논리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 뭐가 될까? 독창성과 즉흥성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뭐겠어요? 1번 바로 나오죠. loss, 없어진다는 독창성과 즉흥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시면 되겠고요. 의미가 없어지진 않고요. increase, 이게 increase라는 건 뭐예요? 의미라는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되면 수반되는 의미, 어떤 의미? 독창성과 즉흥성의 의미라고 하니까 의미가 되면 안 되겠고 뭔가가 없어져야 되잖아. 독창성이 없어야 되고 독창성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사라진다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돼야겠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31번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내용 자체가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서 약간 페이스가 말리기 시작했다면 뒤에까지 쭉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면서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또 5부에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